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6월 16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청산면 이야기라면서요. 네, 그 우리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이제 그 데일리 이슈를 그 스팟성으로 살펴볼 텐데요.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연천군 청산면에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그 농촌 기본소득을 연천군.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다녀왔는데 이게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로 실험하고 있는 곳이죠. 지금 실험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아마 이게 기획하는데 이원재 소장님이 많이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기본소득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 시절 추진을 해서 202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중인데요. 달마다 1인당 15만 원씩을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이게 뭐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줄어가지고 3,800명까지 떨어졌다가 이 정확하게 이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로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3,800에서 한 500명 가까이 그러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죠. 야, 그러네요. 늘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꽤 많이 인구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늘었다가 조금 빠지고 또 그러고 있는. 이제 늘어난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이 50 이제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나이든 60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20대와 30대가 중간에 많이 이 기본소득을 따라서 많이 유입이 됐고요. 실제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이 옮겨간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왕이면 농촌에 살아야 되겠다. 시골에 좀 시골에서 좀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 기본소득을 계기로 옮겨간 분들이 꽤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 일부는 이제 다시 서울이나 빠져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남아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 인구가 4.4% 정도 늘었고요. 일부 빠져나갔기 때문에 1년 차에 300명 정도 늘고 2년 동안 한 150명 정도 줄어서 절반 정도가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산면에서 방앗간 주인을 만났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갔었어요. 청산 치킨이라는 네온 사인 앞에 있는 방앗간이더라고요. 이 방앗간 주인 말씀으로는 지역 화폐 결제 비용이 무려 80%나 된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끝난다니까 아쉽지만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안 끝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비화가 있어요. 네. 우리 연구진은 이거 실험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액수를 좀 많이 드리고 월 50만 원 이렇게 드리고 한 2년 3년 이렇게 화끈하게 해서 그동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해서 발표한 다음에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계속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안 되고 낮은 액수라도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제도는 항상 그렇게 해야 제도가 실제로 진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10년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타협점이 5년이었어요. 액수도 50만 원, 10만 원 막 이러다 15만 원이 되고. 그래서 살짝 15만 원이 아쉽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월 15만 원 때문에 연천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게 약간 약하기도 한데 애초에 이게 인구 유입이 목표가 아니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15만 원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좀 주목할 만하겠죠. 그래서 치킨 가게 주인이 또 있었는데 이게 청산 치킨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문을 닫으려 했는데 이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를 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추가로 그러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70억 예산을 쏟아붓으니까 적은 예산은 또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이제 인구 유입 효과는 뭐 크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또 이원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게 인구 유입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인가 소득 보장의 목표인가 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 유입은 핵심 목표는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결과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 화폐,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소비 촉진에 사용되라고 딱 목적이 사실 명시돼 있는 셈이죠. 그래서 소비가 촉진돼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식당도 생기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살만하니까 가서 좀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구가 유입될 거다. 취재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 베드잖아요. 5년 동안
보편 가능한 그 기본소득이 되느냐라는 걸 테스트 해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이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성과 측정한 예산이 크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지금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과 평가는 제대로 해야죠. 지금 네. 뭐 하고는 있을 텐데 조금 저는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평가하면 세계적인 실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은 뭐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다녀와서 이게 그냥 우연히 다녀온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군부대 가면서 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지만 연천군 청산면을 굳이 찍어서 간 건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민생지원군과 지역화폐 프로젝트에 하나 뭔가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해 총선 때만 해도 주변에서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라고 해서 총선 의제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좀 자신감이 붙으셨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일정 부분 꺼내기도 했고요. 민생지원금을 뭐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대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고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예산과 공약을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현안인 게 네, 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4,000명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우리가 네. 얘기한 농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거든요. 네. 4,000명 주민 전원에게. 네, 근데 지금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할 때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네. 분들만 지급해야 되냐, 네. 아니면 뭐 전부 다 지급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지금 논의도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굉장히 그 시니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아침에 유덕현 중앙대 교수였죠. 지금 이제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민생지원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 지역화폐로 줘서 네네네. 이거 3, 4개월 안에 빨리 쓰게 만들어야 된다. 현금을 주면 그냥 그 가지고 있거나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딴 데 쓰게 되기 때문에 연천군처럼 딱 그 특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도록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에 밥집 아니면 지역에 뭐 이발소 등등에서 써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쓴다는 것도 좀 참신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화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천 이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들은 인구 감소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지방 정부 지자체에서 좀 할인율을 줘가지고 이제 10,000원이면 11,000원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추가로 쿠폰을 아니 근데 주는 거죠. 그거는 그 네.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거는 지급하고 3, 4개월 안에 쓰도록 그 뒤에 네. 소멸되도록 한다는 네. 거고 지급 액수는 25만 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확정은 안 네. 됐지만. 근데 할인율이라는 거는 25만 원에 만약에 10%라면 25만 원에 플러스 25,000원을 더 지역 예. 지방 자치단체가 더 준다고요? 붙여가지고 더 줘서 아니면 이렇게 카드로 근데 받으면 보통은 네. 우리가 지역화폐 네. 지자체에서 네. 예를 들면 서울 사랑 상품권 이런 거 사면은 살 때 10만 원어치 상품권 살 때 9만 원에 사게 해주잖아요. 앱에서. 네네. 그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많이 해서 네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에 대한 강한 또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현금으로 뿌리는 것보다 그리고 또 현금을 뿌렸을 때 잘 현금이 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온 건 이제 민생지원금 플러스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네.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네, 뭐 이런 현금이 거죠. 아니라 그래서 네. 이제 지역화폐로 줘야 이게 돈이 빨리 돌고 다시 지역에 그 재투자가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청산면만 하더라도 네. 그 15만 원을 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주니까 지역에 있는 일정한 매출액 이하의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맞습니다. 놀랐던 게 제가 처음에 지역 조사하러 네. 갔는데 고깃집이 막 생겼어요. 새로 생긴 거야. 네. 어쨌건 이 25만 원을 받으면 이분들이 고기를 사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 동안에는 저기 그 전곡이나 이런 읍내 나와가지고 사 드시던 네. 분들이 이 안에서 사 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체를 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물가가 올라도 사실 그 지역의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별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 이거 아직도 결정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신문마다 전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소득 상위 10에서 2%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주고요. 뭐 차상위 계층에는 30만 원 그리고 그 외 국민들에게는
15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 네. 데이터가 있긴 있어요. 네. 어떻게 선별하면. 근데 네. 그게 작년 데이터거든요. 네. 가장 빠른 데이터가. 네.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선별하는데도 또 돈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비용이 드니까 일단은 기본소득의 이론은 다 똑같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고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상민 그 나라살림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돈을 주고 사실 또 내년에 그걸 연말정산에서 또 다시 부자들을 다시 받아내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하던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자는 게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좀 받아들여 주셔야 가능하겠죠. 줬다가 뺏는 것도 불만도 있겠죠. 또 나중에 더 내라고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 네.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잘 하시겠죠. 네. 자 이제 또 이원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네. 돈을 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게 있고, 정부가 투자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돈을 주는 이전 지출이 있는데, 정부가 1조 원을 쓸 때 이제 직접 투자는 한 9,100억 원 정도 이제 그 GDP가 늘어나고요. 정부가 투자를 하면 8,600억 원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전 지출 돈을 주면은 GDP 효과는 3,300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어제 오늘 또 보수 신문들에서 굉장히 또 시니컬하게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이 효과가 없을 거다. 차라리 다리나 뭐 도로를 짓거나 아니면 강바닥 파는 데 쓰자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인터뷰 당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지출하면 100%다 소비죠. 네. 물건을 사잖아요, 다. 네. 그러면 다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민간에 뿌리면 민간에서는 생각하죠. 저축을 할까, 소비를 할까. 네. 내가 보기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저축해놨다 나중에 사는 거고, 나중에 안 사는 건 네.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사긴 삽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정부가 지출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표상으로는. 근데 그게 쓸모 있는 걸 사냐 이 문제가 있어요. 네. 정부한테 무조건 네. 돈을 줬더니 집 앞에 있는 도로 멀쩡한 걸 다 깨트려 가지고 계속 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소비자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돈을 써서 낭비하면서 숫자만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우려도 그렇죠. 있다. 그 늘 레비 공옥에서 말씀하셨던 거 GDP가 과연 우리의 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네.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죠. 이야기만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연결시키는 방안은 그래도 좀 참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돌지 않는 소비 대체 효과가 있다면 아무튼 그 쿠폰으로 주면 유효기간을 주면 그 안에 어떻게든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네. 쓰고 이걸 예를 들면 학원비나 다른 데 쓰지 않도록 용도를 지정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고깃집을 가게 되면 그 지역 안에서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상품권을 또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코로나19 때 네. 민생지원금을 경기도에서만 네. 그러니까 일부 조금 더 주면서 지역화폐로 줬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민생지원금 효과를 플러스 이제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추가를 얹어주는 것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지역화폐가 벌써 한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20조 원이 발행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인천 이음이라는 인천의 지역화폐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 발행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꽤 규모는 큰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제 인천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그 돈이라서 네.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인천 이음 활성화 기간에 보면 빨간색이 이제 인천 안에 쓰는 돈, 파란색은 이제 전국에 쓰는 돈이 전국에서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인데 인천 안에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거죠. 네. 인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주니까 빨간색이 이 전후를 비교하면 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지역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서울에서 밥 먹지 않고 그 카드를 가지고 인천에 내려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로섬 게임이더라도 네. 그 지역에서 좀 더 쓰게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 소멸이 우려되거나 낙후된 지역에는 네. 굉장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네. 그 돈을 더 쓰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 안에서 쓴다라는 거. 또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소비를 좀 이제 그게 이제 제로섬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늘어나지만 다른 데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걸 지역화폐 말고 오늘의 상품권 이미 있으니까 그걸로 쓰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단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장벽을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역화폐가
이 학원비나 병원비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고 현금깡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게 좀 이렇게 실제로 지역의 선순환이 되게 하려면 그런 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요거는 그 오늘의 데이터는 간략하게만 짚어줘야 되겠는데 오늘의 데이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9주 연속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강남 11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6억 8천만 원까지 지금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메뉴에 파란색이 강남. 네, 강남이고 그 이제 굵은 연두색이 서울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강북인데 강북과 강남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강북은 9.9억 8천이고요. 강남은 16억 8천인데 이게 이제 이 5월 기준이니까 지금 더 올랐습니다. 6월이 더 올랐고 이게 지금 19주 연속이니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값을 뭐 이렇게 규제할 집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나온 이야기는 이중구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부동산 억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라고 이제 하고 또 이제 진보 성향 언론들 중심으로 이제 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지금 지금 민생경험도 풀고 추경도 20조, 35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낮추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지금 오를 상황인데다가 공급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그치. 이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학습 효과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공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해도 한 최소 5년이 걸릴 텐데 지금 이제 그 공급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또 분양가 마지막 이런 거 볼까요? 분양가도 재밌는데 이 노란색이 매매가고요. 연두색이 분양가인데 보통 매매가 분양가 차이가 이렇게 좀 나죠. 분양가는 좀 이렇게 싸게 사서 이제 분양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가 거의 따라잡은 데다가 일부 평형에서는 올해 들어서 이미 그 분양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어서 저래서 재개발하고도 돈 없어서 집주인이 입주를 못 한다. 하고 이제 분양가가 오히려 이제 그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등반 현상도 보이고요. 이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적정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뭐 정권 출발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집값이 더 폭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